밀가루, 그다음에 생선 종류, 견과류. 견과류에는 이제 호도나 잣, 밤 같은 게 포함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유식을 먹이는 그 시기절에 그럼 그걸 아예 먹이면 안 되겠네요? 예,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확한 그 검사를 통해서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한 음식들은 최소한 생후 1세까지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1세 미만의 아기에게도 그게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까? 예, 혈액 검사하고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 모유를 먹은 경우에는 아토피 걸릴 확률이 낮다. 정확히 맞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6개월까지는 장의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속에 들어오는 항원을 몸 안으로 흡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먹이셔야 모유의 장점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는요, 이제도 과자를 먹을 시기가 돼가지고요. 슈퍼에서 과자를 고르는데 그 과자에도 그 뭐 아토피를 일으키는 성분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과자에는 우유, 계란, 밀가루 되게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면은 3세 전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과자에 있는 식품 첨가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 박사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않나요? 요새 그 식약청에서 과자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를 유발하는지를 밝혀내기에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올 12월에 발표된다 하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성동일 씨께서 공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경. 다 쓰시네, 환경. 역시 환경. 환경. 네, 실제로 이제 환경하고 관련돼서는 건조한 환경,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건조한 환경이 많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건조한 환경하고 또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피부염에 큰 아이들에서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먼지 진드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빠요, 나빠. 진짜 씩씩해. 예, 진먼지 진드기는 떨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인데요. 생긴 것도 되게 습도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을 하게 돼서 여름에 많이 번식을 해서 가을에 그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항원입니다. 그런데요, 햇볕에 말리면 그게 죽나요? 네, 햇볕에 말리면 진먼진드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식사광선을. 네, 열에. 자, 두 번째 문제 또 드릴게요, 그러면요.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약을 사용해야 한다. OX를 한번 답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모두 다. 그렇지. 아니고 모두 다는 그냥 아니고 우리 김지선 씨는 또. 근데 아토피였잖아, 애기가. 아토피였어요. 맞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토피에 막 좋다는 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 가갖고요. 그냥 약 처방 받아서 약 먹이고 약 발랐더니 바로 낫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초기에는 약을 해서 빨리 낫게 해서 더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 빨리 노후로 들어야 돼. 아니 근데 정말 민간요법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요법처럼 좀 가려운 거를 진정시켜주는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요? 녹차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무슨 뭐 어떤 풀이 있어요. 그 풀로 달인 물로 자, 드디어 이제 민간요법이.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도 안 되면 약을 사용하는 거죠. 네. 여쭤볼게요. 그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일단 약부터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그 강도를 가진 스테로이드제를 발라야 염증이 잘 조절이 되고 또 염증이 조절돼야 피부가 가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약도 제대로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르는 것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루에 몇 얼마만큼? 번? 네, 하루에 몇 번? 이런 거? 뭐 갖고 오셨어요? 네, 실제로 아토피비염 때 바르는 거는 부위도 중요하지만 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고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되게 손가락 한 마디에 이렇게 짜서 나타나는 걸 저희가 이제 한 단위라고 하면 자,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단위를 어느 정도 면적에 바를 수 있는 이 단위를 6개월에서 2살 정도 아이들은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양을. 그리고 이제 팔 같은 데는 요거에 하나 반, 한 배 반 정도. 그리고 몸통에는 2배. 그리고 팔다리에는 한 2배 정도씩 바르시면 되겠고요. 한 5살 정도 애들은 이거의 2배나 2배 반 용량을
바르시면 적절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주 바르면 안 되죠, 그것도. 예, 하루에 2번 정도 바르시면 자,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젤을 썼을 때 어떻게 피부가 변하는지 한번 보고 또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염증 부위가 있게 되는데요. 아토피 염증 부위가 있게 되는데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 알레르기 약물을 이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항염증 효과에 의해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피부 염증이 낫게 됩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는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해서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대개 손발에는 강한 정도를, 몸통에는 중간 정도, 그리고 얼굴이나 생식기 주위 같은 부분에는 가장 약한 농도의 스테로이드를 바르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저는 그 앞으로 예비 아빠인데 오늘 아주 경악스러운 게 예비 아빠라서 지금 뭐 둘 키우시는 분, 하나 키우시는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아토피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데 실제로 보니까 기본 상식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거의가 관심은 많은데 우리가 보통 민간요법에서 무슨 뭐 알로에가 아토피에 좋다. 이쯤에서 앉겠습니다. 이 식초가 좋다. 근데 그런 거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지. 그 뭐 알로에 같은 것들은 그 수염 작용도 있고 피부 진전 작용도 있고 해서 이제 민간요법에 이제 흔히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권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개는 이제 환자들끼리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민간요법을 사용하신 다음에 환자 증상이 심해지면 즉각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부작용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 무속인이 그 아토피 피부염 아이를 치료하면서 식초와 같은 이런 강한 초산계통의 약을 써서 아이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걸 방치할 경우에 아토피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질환으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소아 아토피 과연 어떤 질환으로 진행을 할까요? 타인을 기피하게 되고 자꾸 집안에만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 우울증 같은 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울증도 걸리지만 애기들이 이게 긁느라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걸려서 애가 계속 짜증내게 되고 막 그런 거. 발육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발육.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스트레스. 그 집안의 그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아토피로 밤새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다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과연 어떤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한 포스터입니다. 네. 예, 교수님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토피 피부염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공개할까요? 기관지 천식으로 일단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되게 5세 이후에는 이러한 기관지 천식과 함께 세 번째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주셔야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이별로 어떻게 질환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되게 1세에서 3세 사이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기관지 천식이 늘어났다가 5세 이후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조기 진단과 치료만이 이거를 혹시 아토피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잘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많이 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하게 되고요. 저희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은 숙면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이 좀 더디게 되고 최근에 연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